누군가에게 자꾸 의지하고 싶은 나에게 혼자서도 당당하고 싶지만 여전히 타인에게 기대게 되는 이들에게 1. 의지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일까? 오늘도 피곤한 몸으로 버스 정류장에서 간신히 기댈 곳을 찾았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달콤한 순간이다. 기대다를 국어사전에서 찾으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뜻이 나온다. 무게를 싣고 의지하며 대다. 마음을 붙여 도움을 받다. 무언가에 무게를 실었을 때 긴장이 풀어지고 몸이 가벼워질 것이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붙여 도움을 받는다면 어쩌면 덜 외로울지도 모르겠다. 보다 가볍게 사람들과 더불어 삶의 고비를 넘길 수 있다니 단어만으로도 힘이 되는 것 같다. 이처럼 기대어 존재하는 것, 즉 의존이란 생존의 필수적인 욕구이자 중요한 기술이다. 그러니 기댈 줄 모르고 편히 기대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삶의 매우 중요한 기술을 놓친 것이다. 모든 불안을 홀로 견뎌야 하는 사람은 삶이 늘 무거운 줄 모르고 늘 외로우니 외로움을 자각할 수 없다. 결국 모든 사람이 때론 의존적이며 그것이 곧 나약하거나 못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누군가에게 자꾸 의존하며 문제를 만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의존을 수용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매사에 연락하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고 싶은 시간과 함께 있고 싶은 시간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어떤 날은 쓰러질 듯 약하지만 또 어떤 날은 누구보다 강한 내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즉, 의존성은 누구나 어떤 순간 갖게 되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일 뿐이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그런 날이 있더라. 라며 함께 기대어 토닥일 수 있다면 이 모든 순간들이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살맛나게 한다. 그러니 필요한 때의 의존은 빛나는 순간들을 위한 소중한 마음이 된다. 오늘도 우리는 기댈 수 있는 공간부터 찾게 된다. 익숙한 카페, 익숙한 자리, 편안한 사람과 설레는 만남들. 어쩌면 삶은 의미 있는 기대는 순간이 빚어낸 선물일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그 선물을 감사히 받아 힘을 얻고 홀로인 더 많은 날들을 즐겁게 버텨낼 수 있다. 그러고 보니 의존은 관계 맺기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의존하고 어떻게 독립하느냐의 문제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둘째, 독립의 기술보다 의존의 기술이 먼저 필요하다. 인간의 마음은 복잡하다. 혼자 있고 싶다며 방에 콕 박혀 있다가도 핸드폰을 뒤져 주변 사람들의 소식을 찾아본다. 전화번호를 누를까 망설이는 순간 막상 전화가 오면 외면해버린다. 나를 돌봐주지 않고 뒤돌아섰던 엄마가 너무 미웠다가도 엄마가 보고 싶다며 엉엉 울기도 한다. 이렇게 상반되는 두 마음이 함께하는 것을 양가 감정이라고 한다. 때론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의존을 부추기기도 한다. 현실에서 너무 많은 것을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매우 독립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어린 시절부터 독립을 강요받았던 환경이 있다. 막중한 삶의 무게에 짓눌리는 이들은 현실의 족쇄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다른 족쇄를 선택하기도 한다. 갓 태어난 아기는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저 존재 자체로 사랑스러우며 시간이 지나면서 각종 애교를 발산해
사람들이 나를 챙겨주도록 만든다. 본능적으로 의존의 기술을 타고나는 것이다. 이것이 발달 과정에서 충분히 발휘되고 서서히 조절되어야 우리는 건강하게 독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봐주는 사람이 없고 아기의 의존 욕구가 성가신 자극으로 치부되는 가정에서 자랐다면 좀 더 빨리 뭐든 혼자 할 수 있게 된다. 충분한 의존을 통해 충전된 에너지로 힘있게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에너지를 총동원한다. 그리고 스스로 뭐든 해결해야 했던 아이는 어른이 되어 갈수록 지친다. 때론 그저 무작정 의지하고만 싶어진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어쩌면 인간의 마음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인지도 모른다.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어 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는 것인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 마음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느냐, 왜곡해서 보느냐이다. 널 위한 거야 라면서 나를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아무도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홀로 외롭고 지친 마음을 맹목적으로 어딘가에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멈춰서 바라볼 수 있고 균형을 맞출 수 있으면 된다. 그 어떤 마음도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내 마음에 공감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마음에도 부모나 자녀에게도 공감하기 쉬워진다. 언제나 의지하고 싶은 사람도 언제나 혼자이고 싶은 사람도 없다. 인간의 욕구는 보편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좀 더 쉽게 내 마음에, 그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무언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분 좋은 자극을 유지하려 하고 반대로 기분 나쁜 자극은 피하려 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곁에 두고 싶고 날 지적하는 상사는 영원히 피하고 싶다. 그러나 삶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서 늘 좋은 것만 느끼며 살 수는 없다. 어쩌면 나쁜 자극들이 있어서 좋은 자극의 가치가 빛을 발한다. 상사에게 탈탈 털리는 날 아내의 위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깨닫게 되며 술을 한잔하자는 친구의 전화가 한층 더 기쁘고 고마워진다. 문제는 현실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자극을 찾을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이다. 관계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다. 가족 안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편히 연락할 친구 한 명 없는 이들에게 고통이란 어떻게든 피해야 하는 더 위험한 자극이 된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한 무언가에 의존하게 된다. 어쩌면 다양한 중독들, 알코올, 마약, 담배, 스마트폰 등은 인간관계에서 신뢰감이 부족한 외로운 사람들의 유일한 고통 탈출법이 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일단 무엇이든 중독되고 나면 바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 단계를 밟아 천천히 벗어나야 한다. 의존의 대상을 넓히면 하나의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다. 어쩌면 삶의 대부분은 지루한 시간들이다. 이 지루한 일상들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는 달라진다. 그리고 일상의 즐거움은 믿음으로 연결된 관계 속에서 더 잘 경험될 수 있다. 고통을 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술이나 마약으로 내 정신을 놓아버리지 않고도 잘 버틸 수 있게 되는 것은 고통을 나눠줄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잘 떠나보낼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해 주는 이가 있다면 무언가에 의존하지 않고 나를 망가뜨리지 않고도 이겨낼 수 있다. 대상을 통해 순간의 쾌락을 경험하면 그 대상이 사라짐과 동시에 즐거움 또한 사라진다. 그러나 매 순간을 대하는 나의 관점을 변화시켜
소소한 즐거움을 내 힘으로 찾게 되면 그때의 즐거움은 온전히 내 것이 된다. 이른 아침 출근길에 스친 바람의 감각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동료와 함께 마시는 차의 향기가 수고한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달래주는지, 외로운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갈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조금만 더 천천히 주의를 기울이면 일상의 많은 것들이 결코 지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볼 수 있다. 슬픔을 나눌 수 있고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지나친 의존 없이도 일어설 수 있다. 어쩌면 이러한 과정 자체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이 아닐까? 이상은 누군가에게 자꾸 의지하고 싶은 나에게의 책 속 지혜였습니다. 좋은 의존이란 어느 하나에 지나치게 기대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수많은 것들에 마음을 열어보면 그 경험이 자신감과 독립할 힘을 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